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자기계발과 성장을 도와드리고 정보 공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선아원장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생각의 판을 바꿔라 2부입니다. 생각의 판을 바꿔라. 이 책은 오향탁과 추교진지엄 북랩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에 제가 일부로 소개하기는 좀 내용이 좀 많은 것 같아서 2부로 제가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들, 관심 있는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앞에서 자세를 바꾼다는 1부에서는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자세만 바꿔도 인생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구부정하고 힘없는 자세를 당장 버리고 허리를 쫙 펴고 정면을 바라보며 걷는 연습을 해라라고 했죠. 근데 2부에서는 고민하지 말고 상상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고, 그 다음에 돈을 부르는 질문 등등 해서 제일 마지막까지 정직에 대해서도 나오네요. 정직한 것에 대해서.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고민하지 말고 상상하라. 제임스 캐머런 감독이 상상 전문가라면 스티브 잡스는 상상의 달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그는 삶에 있어서 항상 더 나은 것을 생각한다. 예를 들면 불편함에서 편안함으로 관련된 것들이다. 전화, 문자가 기본 기능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휴대폰에서 인터넷, 음악, 게임, 뱅킹 등 생활 편의 기능을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스마트폰이 그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는 당연한 생각에서 벗어나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을 서로 연결을 했을 때 조화를 상상했다. 즉 제임스 캐머런, 스티브 잡스가 이룬 업적의 기반은 상상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하네요. 이 대목에서 제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그게 현실이 되는 것, 그것이 곧 어떤 호기심의 발동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고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돈을 부르는 질문. 모든 일에 질문을 던지는 성격 덕분에 지금의 성공을 이룰 수 있었다. 나는 통념에도 의문을 품었고 전문가들의 말에도 의문을 던졌다. 이런 성격 때문에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고생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자, 출시되는 제품들이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 대륙의 실수로 불리게 된 중국의 유명한 대표 기업이 있다. 바로 샤오미이다. 샤오미가 유명세를 얻게 된 이유는 바로 세계적인 기업의 제품들을 모방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모방해서 끝나지 않았겠죠. 모방만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으니까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대표적인 제품이 바로 휴대폰이다. 샤오미는 삼성의 갤럭시, 애플의 아이폰을 모방했다. 처음에 샤오미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짝퉁이라는 말이 따라붙었다. 짝퉁 갤럭시, 짝퉁 아이폰 등. 하지만 지금의 샤오미는 2014년 2분기에는 삼성전자를 누르고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은 5위권 밖으로 밀려났다라고 하네요. 단순히 모방과 베끼기만을 했다면 샤오미는 여전히 짝퉁이라는 딱지를 떼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최고를 모방하면서 자신들만의 생각을 넣었다라고 합니다. 베끼는 것에 질문이 더해진다면 새로운 것이 된다. 다른 사람의 생각과 기업의 제품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옳지 않다. 성공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남의 것을 모방했지만 자신만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결합할 때 성공 가능성은 커진다라고 하네요. 자, 그 말은 딱 맞는 것 같죠. 짝퉁이라고 짝퉁에서만 그치지 않고 거기다가 자기 아이디어를 불어넣는 그런 어떤 열정적인 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정직은 곧 돈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숲을 지나가다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보았다. 함정에 빠진 호랑이는 잡아먹지 않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말했다. 사람이 너를 그곳에서 꺼내주면 나를 잡아먹으려 할 것이다 라고 말하자 호랑이는 은인을 잡아먹는 경우는 없다며 거듭 살려달라고 말했다. 처거나 마음이 들었던 사람은 함정에서 호랑이를 꺼내주었다. 그러자 호랑이는 함정에 빠져있는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며 그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했다. 그 사람은 마침 지나가는 토끼에게 억울한 사연을 말했고 토끼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토끼는 설명만 들어서는 알 수 없으니 상황을 재현해보라고 말하며 처음에 호랑이가 함정에 어떻게 빠졌는지부터 보여달라고 했다. 호랑이 함정에
호랑이는 함정에 제발로 들어가 처음 상황을 토끼에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토끼는 호랑이와 사람에게 이 상황이 맞느냐고 물었고 모두 맞다고 말하자 사람은 원래 가려던 길을 가라라고 말한 뒤 뛰어서 달아났다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호랑이와 토끼로 알려진 전래동화다. 필자는 짧은 이야기 속에 교훈도 있는 전래동화를 좋아한다. 요즘처럼 정직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정직하면 바보이며 사회생활 못하는 사람으로 불리는 풍조, 적당한 거짓과 속임수로 살아가는 것이 요령이며 정석으로 비치는 풍조가 안타깝다라고 하네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전래동화인 것 같습니다. 생각이 좀 많아지죠. 그렇게 남을 해치려고 하면 자기에게 어떤 화가 돌아오는 것을 그런 어떤 내용들이나 그런 일들은 종종 저희들이 많이 목격을 하고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도. 자, 칭찬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칭찬에 장사 없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의 온갖 위대한 인물들을 만나왔지만 남에게 칭찬을 받으며 일하는 것보다 남에게 비난을 받으며 일하는 편이 훨씬 더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직 만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비난하면서 누가 일하고 싶겠어요. 다 누구든지 칭찬받으면 기분이 좋겠죠. 고래도 춤춘다고 하잖아요. 칭찬받으면. 자, 여기도 지금 짤막한 우화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아프리카 어느 부족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내리는 독특한 형벌이 있다고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마을 광장에 세워놓고 부족 전체가 모여 그 사람의 주변을 동그랗게 에워싸은 후 부족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비난이나 왜 범죄를 저질렀나에 대한 추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칭찬한다라고 하네요. 그가 숲에서 넘어져 다친 사람에게 다가와 부축해 주었고 밝고 쾌활한 저 친구는 부족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웃어주었고 내게 좋은 창과 화살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렇게 이 사람의 칭찬 그러니까 좋은 점을 쫙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한 명씩. 부족 사람들은 모두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장점이나 그간 잘했던 일을 한 가지씩 꺼내서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족 사람 모두가 칭찬하는데 들으는 며칠씩 걸린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의 칭찬이 끝나면 잔치를 벌인다고 하네요. 굉장한 것 같습니다. 이때 칭찬과 잔치를 통해 마을 사람들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다고 믿고 인정하며 축하해 준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은 진심으로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한다고 하네요. 우리는 놀랍도록 칭찬에 인색하죠. 칭찬보다는 잘못된 걸 지적하고 비평에 노출이 많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 남을 비평하고 지적하는 일은 쉽게 해도 막상 칭찬할 일이 생기면 어색해하며 말을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의 칭찬과 효과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잠정적인 이익을 인식하게 되면 절대 칭찬에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칭찬을 듣는 사람에게 공통된 반응은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이 하는 일, 인간관계 자신감이 생기고 앞으로 계획과 생각 중인 일들의 용기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칭찬의 힘은 대단하다고 하네요. 자, 하지만 필자는 칭찬을 자주 해서 손해를 보거나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아직까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칭찬에 인색한 편이다. 칭찬을 아낄 것이 아니라 상대를 무시하거나 배려와 존중이 없는 행동을 자제하고 아껴야 한다. 칭찬과 감사의 공통점은 아주 간단한 것이다. 라고 하네요. 따로 이렇다 할 설명이나 방법이 필요가 없다. 더 좋은 것은 자주 할수록 나에게 손해보다 이익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칭찬할 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딱 하나다. 아무 생각 없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왜 칭찬을 하는지도 모르고 뜬금없이 하는 칭찬과 비아냥 또는 조롱 섞인 칭찬만 주의한다면 칭찬은 지금보다 아주 자주 주변 사람들에게 하길 바란다. 좋은 칭찬을 하기 위해 평상시에 단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단련이 되어 있고 습관화가 되어야 된다고 하네요. 첫째, 잘 들어주는 연습이 선행되어야 하고 둘째, 대화를 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셋째, 대화에 있어서 상대의 이야기를 귀로만 듣는 사람은 하수다. 귀로만 듣는다면 특별히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들을 수 있다. 바로 스킬이나 상대방에 대한 관심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이고 상대방의 능력이나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좋은 칭찬을 해줄 수 없다. 이는 아주 간단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수없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바쁜데 왜 말 시켜? 요점만 말해. 라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하고 끝낸다면 시간이 흘려도 상대에게 맞는 칭찬을 해줄 수가 없겠죠. 그렇게 어떻게 보면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처럼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웃음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여기 웃음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지금 이 골든타임이다 라는 그 제목도 나오고요. 자, 웃음에 대해서 제가, 웃음은 언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언어다라고 합니다. 웃음은 상대방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악의가 없음을 전달하는 가장 오래된 언어다라고 하네요. 자, 웃음과 칭찬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한번 크게 웃으면 얼굴 근육 630여 개와 뼈 200여 개가 내장이 웃음의 진동에 의해 움직이면서 에어로빅 조깅을 5분 동안 한 것과 같은 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하네요. 굉장히 웃음에 대한 그런 치료적인 다이어트도 많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웃음에 익숙하지 않다면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 웃음을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혼자 웃는 연습이 어색하다면 친구 또는 동료들과 함께 웃어보길 바랍니다. 함께 웃어준다는 것만으로도 여유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더불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는 웃음이 주는 보너스와도 같습니다. 라고 하네요. 언어보다 오랜 역사를 가진 웃음은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이다. 라고 합니다. 자주 웃으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더욱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고 늘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이 책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생각의 판을 바꿔라 2부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